현대차, 보통주 1주당 8,400원 결산 배당 결정. 현대자동차는 보통주 1주당 8,4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종류주 1주당 배당금은 8,500원이다. 이로써 지난해 현대차는 연간 총 배당금은 보통주 기준 총 11,400원으로 결산됐다. 2분기 배당은 1,500원, 3분기 배당은 1,500원, 결산 배당은 8,400원이다. 현대차 배당금 총액은 2조 2,128억 8,200만원이며 배당 기준일은 다음 달 29일이다. 현대차가 작년 영업이익만 15조 원을 달성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그야말로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현대차는 25일 작년 연간 매출 162조 6,635억 원, 영업이익 15조 1,269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2022년 대비 매출 14%, 영업이익 무려 54%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 역시 전년비 53.7% 급증했다. 현대차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국내 영업이익 1위를 달성한 것이다.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3배 정도 수준이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영업이익을 합칠 경우 2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기아 역시 새 회계 기준 도입 후 최대 실적으로 사상 처음으로 매출액 100조 원, 영업이익 10조 원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남주신 교보증권연구원은 연간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사상 첫 영업이익 15조 원 돌파했다면서 특히 지역 믹스 개선과 차종 믹스 개선으로 마진 상승이 실적을 견인한 주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장문수 현대차증권연구원 역시 현대차와 기아의 호실적은 북미 수출 등 차량 판매 증가와 친환경차 제네시스 레저용 차량 등 고부가가치 차량 판매 호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작년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판매 대수는 총 730만 2천대로 2022년에 이어 빅3 진입이 확실시된다. KTNG 사회이사 초호화 해외 출장이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KTNG 사회이사는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일주일 기간으로 해외 사업장 감찰이나 연수위 명목 출장을 다녀왔다. 문제는 이들 사회이사들이 업무와 무관한 초호화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해외 출장에서 업무를 뒷전으로 주요 관광지 여행이 주요 스케줄이었던 것으로 한 언론 매체는 보도했다. 심지어 사회이사들의 배우자까지 출장에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이사란 대주주와 사내 경영진을 감시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하지만 이들 사회이사는 본분을 잊고 여행만 다녔던 것으로 전해진다. KTNG는 알파경제의 해외 판매량이 국내 판매량을 넘어서 지난해 기준 전체 판매량 대비 해외 판매 비중이 약 60%에 달하다면서 130여 개국에 진출해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회사는 글로벌 톱티어 도약의 미래 비전을 밝히는 등 해외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출장은 해외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규정대로 관련 업무 수행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KTNG는 사회이사는 회사의 사업에 도움이 될 글로벌 인사이트 발굴을 위해 현지 시장과 생산시설 방문, 해외 전문가 미팅, 신사업 후보군 고찰 등을 목적으로 해외법인뿐 아니라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연일에 7일 이내로 해외 출장을 실시하고 있다고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또 1인 평균 680만원 수준으로 보도에 언급된 일부 사례는 지난 2012년, 2014년 사안으로 현직 사회이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회사의 경영을 관리 감독해야 할 사회이사가 고액연봉과 해외 출장 등 과도한 수혜를 입고 권한을 휘두르며 특권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회사로부터 고액연봉 최고급 사택 등 특급 대우를 받고 있는 윌리엄 김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표가 취임 2년 차를 맞았다. 지난 23일 한 언론 매체는 윌리엄 김 신세계 인터내셔널 대표가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곳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 인턴은 2023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35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강남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급 빌라 브르넨 청담 전세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 인터가 윌리엄 김 대표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세대는 204M2 규모로 2계층을 사용하는 복층형 구조다. 이와 관련 신세계 인터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관련 답변을 드리기 쉽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윌리엄 김 대표는 미국 콜로라도 대학교 회계학과를 졸업한 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구찌에서 최고 재무책임자 부사장, 영국 명품 브랜드 버버리에서 리테일 디지털 수석부사장을 역임한 패션 전문가다. 앞서 윌리엄 김 대표는 고액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윌리엄 김 대표는 지난해 상반기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급여 10억 6,800만원, 상여 1억 8,300만원 등 보수 12억 5,100만원을 받았다. 신세계에서도 디지털 전략 관련 업무를 맡으며 급여 6억 원, 상여 1억 300만원 등 7억 300만원 등을 합하면 약 19억 5,4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이 이마트와 신세계에서 각각 받은 17억 8천만원, 17억 7,400만원보다 많은 액수다. 하지만 고액 연봉과 달리 윌리엄 김 총괄 대표의 지난 1년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신세계그룹이 공개한 3분기 경영실적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는 매출액이 18% 감소한 3,158억 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도 60억 원 수준으로 7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다. 이에 신세계인터 관계자는 지난해는 그 전년도 역기저 때문에 실적이 부진했고 업황 자체도 패션 업체 전반이 힘들었다며 첫해는 조직 재정비 및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간일 뿐 첫해부터 실적이 안 나왔다고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했다. 신세계인터는 작년과 달리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작년에 11개 브랜드가 신규로 들어왔고 가장 논란이 됐던 셀린느 역시 지난해 실적에 영향을 미쳤지만 올해부터는 셀린느에 대한 여파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브랜드 론칭 후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이익이나 매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규 브랜드들의 시장 안착 후 인지도가 높아지면 매출에 반영이 될 것이라며 올해도 성장 가능성 높은 수입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도입하면서 자체 브랜드들을 키워 해외 진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GS그룹이 신사업 진행 현황과 전략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GS그룹은 신기술을 바탕으로 불황과 저성장을 극복할 계획이다. GS그룹은 25일 서울 강남 GS타워에서 2024 GS 신사업 공유회를 개최했다. 공유회에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을 비롯 계열사 사장단과 신사업 담당 임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계열사들은 이번 행사에서 신사업 영역별 신기술과 기존 사업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을 잇따라 발표했다. 산업바이오 영역에서는 GS의 바이오 신기술 투자를 GS칼텍스 등 기존 사업 역량과 결합해 신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사례가 집중 조명됐다. 산업바이오는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석유화학 제품의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분야다. 질병 치료 목적의 의약품 개발에 해당하는 레드바이오와 대비해 화이트바이오라고도 불린다. GS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신사업 포트폴리오를 사업 확장과 사업 초기 육성, 투자와 탐색 등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사업화 전략을 제시하기도 했다. 사업 확장 단계는 초기 투자와 실증을 거친 신기술을 기존 사업 역량과 결합, 소규모 사업화 테스트를 마친 경우다. 산업바이오와 순환경제, EV 충전 영역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 초기 육성 단계는 유망한 기술을 유의미한 사업으로 구체화한다. 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가상발전소 영역이 대표적이다. 투자와 탐색 단계는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시도에 투자한다. 탄소포집 활용 저장, 뉴에너지 등이 사례다. 허 회장은 불황과 저성장을 극복할 열쇠는 신기술이라며 사업 역량과 신기술을 결합하는 시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중앙은행이 은행의 지급준 비율을 인하하면서 추가 지원 체계 가능성을 시사하자 중국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특히 부동산 부문의 경기 부진과 규제 우려로 중국 증시에서 빠져나갔던 투자자들에게 다소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상하이와 선전증권거래소의 대형 상장사를 추적하는 CSI300 지수는 1% 이상 상승하여 연초 대비 손실폭을 약 3%로 줄였습니다. 최근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는 일부 전술적 매수 및 쇼커버링이 관찰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유럽중앙은행 정책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잠재적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질문에 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12월 회의록에 따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에 반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은 빠르면 4월에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몇 주 동안 기대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22회의를 앞두고 유로화는 1,879달러로 안정세를 유지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여러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명품 대기업인 LVMH는 경쟁사인 중국 리치몬트의 판매 호조에 힘입어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는 넷플릭스의 주가가 상당한 가입자 증가로 인해 11%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IBM 주가는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예상한 후 시간의 거래에서 8% 이상 상승했습니다. 반대로 테슬라의 주가는 NASDAQ TSLA는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6% 하락했습니다.